나도 모르게 생긴 빚. 자, 이게 말이죠. 알고 봤더니 형이 이 진짜 무정한 형이 동생 명의로 빌린 돈과 관련된 재판 얘기인데 먼저 동생 명의로 형이 이 돈을 빌리게 된 그 배경부터 좀 따져보죠. 일단 형이 동생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018년 9월쯤인데 이 형이 휴대폰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 동생한테 이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 명의로 이제 해줬으니까 형에게 별다른 의심 없이 운전면허증 사본 그리고 통장 사본을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형은 동생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대부업체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쳐서 2천여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뭐 이렇게 중고차를 좀 얘기나 좀 하고 그렇게 사지 왜 그랬을까요? 자, 근데 이 실명 확인을 어떻게 좀 허술하게 거쳤길래 이게 대출이 가능했던 거죠? 형이 동생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정보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보통 공용인증서라고 하는 공동인증서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생체정보 인식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 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인 인증 간소화 절차를 그 대출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휴대전화로 인증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를 관련해서 사본만 제출을 했어요. 번호만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정보만 낸 다음에 바로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휴대전화 인증을 링크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먼저 처음엔 모르고 집어넣은 겁니다. 동생이요. 그런데 형은 이제 동생이 휴대전화가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정보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전부 인증을 처리한 거죠. 아니 그러면은 형님이 대출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동생은 언제 알게 됐대요? 바로 다음 날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업체,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일단 대출 취소해달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을 하면서 본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취소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형을 사문서 위조 혐의, 자신의 아이고. 신분증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 형에게는 결국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은 네. 뭐 형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서 약식 명령 받고 뭐 벌금형까지 이렇게 받았다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저렇다면은 뭐 대출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 거 아닌가요? 일단 대출 과정에서 형의 사문서 위조 행위가 있었다만 판단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이게 형이 돈을 빌려갔는지 동생이 빌려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 대출기관에서 돈이 나갔잖아요. 그럼 이 대출기관이 빌려주는데 충분히 믿을 만했으면 그러면 이제 동생이 갚아야 돼요. 아무리 사문서 위조로 형이 처벌받았어도. 근데 이 금융기관에서 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본인이 충분히 채무자가 저 형이 빌렸네.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대부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절차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나 민사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스푸트니크님이 이 정도면 왼수다 왼수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자, 아무튼 이 대부업체 측은 바로 다음 날 이제 동생이 자기도 모르게 대출이 나간 걸 알고 그 대부업체에 연락해서 이거 빨리 좀 취소를 해달라. 근데 이제 업체 측에서는 그 요청을 거부했다네요. 그렇습니다. 업체에서는 요청을 거부하고 돈 돌려내라, 대여금 반환해라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본인 인증 절차를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대출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도 했고 그리고 운전면허 번호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링크를 통해서. 이 번호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채무 변제 의무는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뭐 좀 취소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업체 측에서? 이게 민법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거래의 상대방 보호예요. 선의의 거래의 상대방은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분명히 그게 그 사람에게 권한을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는 그 거래 3자는 보호를 하고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거래 3자가 언제나 그런 것을 언제나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법이 가지고 있는 건 첫 번째 거래 상대방 보호. 그건 당신의 집안 사정이다 뭐 이런 건가요? 거래 상대방 보호고 그래서 이 경우에 뭐 민법 125조에 보면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었으면 그 수여권 표시 내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효과가 있다라는 그 근거 때문에 아마 이 대부업체에서는
자기의 거래 관계의 효과를 인정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 저당권, 그 자동차를 하고 난 다음에 현대캐피탈에서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법리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결국 돈 좀 우리는 받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 형제지간에도 돈 거래 조심해야 되겠네요. 진짜. 부부지간도 그래요. 부부는 예. 제가 예를 들어 저희 집사람이 냉장고를 샀다. 그럼 제가 저희 집사람 냉장고 사는 권한을 주지 않아도 일상가사 대리라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사면 제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원보 앵커님하고 저하고는 대리권 수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뭔가 대리권 수요에 있는 의사 표시를 했어요. 여기서 제가 물건 사는데 일정 부분 허용합니다라는 거 했으면 거래 상대방이 그걸 믿었으면 그 거래 상대방은 보호해야 되는 거고 제가 양인카와 관계에서 그 둘 사이의 손해배상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1심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법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대법체 입장에서는 동생이 형한테 내 그 명의로 해서 돈 빌렸어라고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러면 말씀하셨던 건 이거는 동생이 그냥 형을 상대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지 대부업체가 돈 빌려줬는데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에는 그 형이 네 핸드폰 가지고 막 뭐 이렇게 서류 위조하면 그걸 못하게 동생이 해야지. 그걸 왜 대부업체 책임이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2심에서는 조금 내용이 판단이 달라졌어요. 네, 아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게 대부업체에서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이 형이 권한 없이 이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 약정을 했는데 이거는 왜 동생이 책임져야 되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대출 약정 자체, 대부업체가 서류를 받고 돈을 빌려준 이 약정 자체가 유효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명의를 빌려준 동생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고 1심 판결을 아예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변호사님 조금만 네.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대출업체가 그렇게 간단하게 대출을 해줄 거면 니네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좀 더 엄격하게 걸쳐야지. 그렇게 니네들이 간소하게 해놓고 아이고 우리 채무자가 원래 아니었다고 저쪽이 하네. 그러면 그 피해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 소비자한테 너무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너네가 그만큼 간소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었으면 그 간소하게 만든 것에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된다. 본인 확인 당신들이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아닌 동생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승 의원님 좀 짧게 말이죠. 네. 요즘 뭐 비대면 뭐 대출 뭐 요즘 그 뭐 카카오 뭐 이런 거 있다 인터넷 뱅킹 네네. 워낙 이제 대출도 정말 쉽게 막 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자기 본인 확인이 허술하면 진짜 뭐 거의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 막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는 거래 상대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되는 거고 대부업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 같이 분명히 대부업체 쪽에서는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이런 것 정도까지는 그 대리권이 없음을 알 수 있거나 알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대부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